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오늘까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소방관과 소방교육생 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네. 소방관에게는 훈장이 추서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2명의 소방교육생에게도 훈장이 추서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예.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실은 저희가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 어제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죠. 바로 이 출동 현장에서 개 포획 작업을 하던 소방관 그리고 또 소방 교육생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차에 부딪힌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 사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 소방 교육생 김모 씨 그리고 또 문모 씨 이렇게 고인이 된 2명에 대해서 이 훈장이 추서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순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안타깝고 그 이후에 이렇게 훈장이 주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이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옥조 근정 훈장이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전 충남 아산의 한 국도에서 소방관과 소방교육생 2명 이렇게 총 3명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개포획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25톤 트럭이 인근을 지나다가 이 앞에 서 있는 소방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좀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소방관들이 차에 부딪혀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고 당시에 직무 행위를 하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순직 공무원에게 이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가 되는데 먼저 훈장을 추서한 이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제 훈장 추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방 공무원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36조 7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 수습을 하던 중에 이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이 규정에 따라서 이 소방 공무원들, 소방 교육생들도 소방관과 똑같은 직위에 있다라고 보고 훈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예. 소방관과 이 소방 교육생들과 함께 있다가 숨진 이 소방교에 대해서는 1기급 특진 그리고 또 훈장 추서 관련된 내용이 앞서 결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소방 교육생들도 일단 이 소방교와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 그리고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숨진 소방교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특징과 그다음에 또 관련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유족들이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분향소 합동 분향소를 차렸는데 이 합동 분향소에서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이 동료 소방관들 그리고 또 각계각층의 조문객들이 좀 많이 현장을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합동 분향소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그리고 각 정당 대표 등이 보내온 그런 화환들이 조화가 좀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치인 조문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까지도 보도해 드립니다만은 그 화면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네. 저 소방차를 왜 못 보고 뒤에서 들이받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해당 화물차 운전자는 신병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 사고 당일에 긴급 체포가 됐고요. 이 경찰에서 신병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허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 도로가에 있던 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상당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음주운전이냐 졸음이냐. 예.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이 운전자가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라디오를 좀 볼륨 조절하고 예. 라디오 조작을 하다가 차량을 못 봤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예. 실제 현장에 가 보면은 충돌 현장 주변에 스키드마크라고 하죠. 예.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 자국이 바닥에 이렇게 좀 새겨지게 되는데 이런 자국이 전혀
없었다라고 아, 하니까 그런가요? 브레이크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도 경찰 조사에서 추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운전자의 과속이 있었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하는데 예. 이곳이 자동차 전용 도로고 속도 제한이 한 90km, 시속 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운전자는 본인이 운전을 할 때 한 70km대, 그러니까 75에서 76 정도의 속도를 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에 진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 게 없었나 보죠?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체킹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일단은 화물차 운행 기록계를 확보를 해서 예. 좀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미투 운동이 대학교로 퍼진 지가 이제 꽤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백석예술대학에서도 강사가 제자를 성희롱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합탑이 상당히 시끄러운 게 예. 대학가에서 이 백석예술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좀 성과 관련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들려온 내용인데 오늘 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추가 소식이 또 전해져서 저희가 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이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재학생이 이 강사로부터 이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그런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네. 폭로는 페이스북 대나무 숲에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관련 소식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이 학교에서 이 해당 강사를 해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성예술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음악예술학부 실용음악 전공 시간 강사 H씨를 해고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의 성생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음란 동영상을 보내주겠다. 학생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그러니까요. 의심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엉덩이를 건드리고 하기도 하는 등 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학생 폭로를 한 학생이 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는데 사과는 하지 않고 이 본인에게 앞으로도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제 본인을 좀 위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네. 이렇게 폭로를 결심했다라고 하고요. 의혹이 이렇게 불거지자 학교 측에서는 이 해당 강사의 수업을 모두 중단시키고 진상조사를 열었고 예. 관련 내용을 모두 다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뭐 당사자가 학생의 주장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좀 계약을 해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 백성예술대뿐만 아니라 지금 성신여대에서도 관련된 그런 미투 폭로가 좀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곳의 상황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학생이 해당 교수에 대한 비위를 폭로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을 했는데 해당 교수가 그 대자보를 떼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인가요? 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지금 이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아직 특정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도 일단 신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붙였는지 CCTV 분석을 통해서 이제 찾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신여대 쪽에서는 일단 이 교수에 대해서 보직 해제를 하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해서 현재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는 일단 부인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또 크고 작은 화재나 교통사고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불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소식을 드렸는데 예. 오늘 새벽까지 불이 좀 이어졌거든요. 저희가 그런가요?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재활용 공장입니다. 재활용품을 좀 다루는 공장인데 지금 불길이 저렇게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제 오전 10시 50분쯤에 불이 시작이 됐는데 불이 한 16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에 진화가 됐고요. 철골조로 이뤄진 그런 건물 3동을 모두 다 전소시키고 그리고 재활용품 한 50톤 정도가 모두 불에 탔다라고 합니다. 예.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불길이 상당히 심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헬기까지 동원돼서 좀 심각한
화재 사고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예. 폐섬유 등 가연성 물질들이 많아서 진압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천뿐만 아니라 김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좀 화면 계속해서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해 폐목장 야적장에서 좀 불이 났는데 이 화재 역시 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14시간 만에 진화가 됐고요. 오늘 새벽에야 꺼졌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곳에서도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예. 폐목재가 5,000톤 가까이가 모두 전소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무 같은 것들은 불씨가 또 수치돼서 많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소방서 측에서는 이 불씨를 다 잡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화재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도 인천 부평에서 공사장 화재가 있었는데 뭐 이로 인한 재산 피해나 또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제주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톤 트럭 그리고 차량 2대가 부딪혔는데 2명이 중상을 입고 그리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봄 날씨가 굉장히 완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에 유채꽃도 피고 꽃이 만개한 상황인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에 몰리면서 렌트카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아무래도 이 교통 사고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가 도로 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꽃을 보느라고 좀 제대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날씨 좋은 날 사고 없이 잘 즐기시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건 사고 서해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